자, 중력 단원 한번 봅시다. 중력 단원 보면 일단 중력이라는 힘을 알기 위해 그 기본이 되는 힘에 대해서 음, 이 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힘을 다루는 거는 뉴턴 운동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뉴턴 운동 법칙은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1, 2, 3법칙을 다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음, 우리 중력 단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이 법칙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칙 F는 ma라고 하는데 이때 이 F는 뭐냐?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을 나타내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다른 말로는 알짜 힘이라고도 해요. 요즘 친구들이 중간고사 공부한다고 열심히 문제집을 풀면서 알짜 힘이 나와요 라고 질문하고 뭐 1법칙, 2법칙, 3법칙과 관련된 것들 심지어는 물리 원 파트도 이야기를 하던데 그 범위를 지금 우리 범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요 F는 MA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F는 MA다라고 할 때 이 F는 무엇이냐? F는 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M은 무엇이냐? M은 질량이라고 해요. 자, A는 무엇이냐? 가속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힘, 질량, 가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중력에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어떤 힘이 작용한다면 물체에게 힘이 작용하면 그 물체의 가속도를 결정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중력이라는 애는 중력이 힘이 다르죠. 이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다가 곱하기 중력 가속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중력 가속도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다 라는 의미 있는 값으로 나타났다. 그죠? 자, 그래서 힘이 존재하면 물체는 가속 운동을 한다.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물체는 가속도가 0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 놓아야 되겠죠.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중력이라는 친구는 일단 지구상의 모든 물체들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역학적 시스템 유지에 필수적인 힘이다 라는 요 중력이 무엇이냐라는 걸 기억해 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중력의 단위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쓴다. 자, 그리고 나서 중력의 크기는 무엇이냐? 무게라고 하는데 이 무게는 질량 곱하기 9.8이라는 수치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kg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1kg 곱하기 9.8이기 때문에 약 9.8 뉴턴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약이라는 말이 들어가느냐? 얘는 9.8이라는 이 중력 가속도가 지구 전체의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는 9.7일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은 9.9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평균치가 9.8이기 때문에 약 9.8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지구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는 이렇게 좀 타원형인데 어떤 거냐, 적도 쪽이 극지방에 비해서 반지름이 더 큰 그런 타원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마이올력 공식 F는 G R 제곱분의 M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G라는 값은 중력 상수고 R은 거리의 제곱, 그 다음에 라지 M과 스몰 m은 각각 두 물체의 질량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얘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는데 중력이 극지방과 적도지방 중에 어디가 더 크고 적으냐를 따져보자 라는 의미에서 얘를 하는데, 보면 지구 중심에서부터 반지름은 적도의 반지름이 극지방의 반지름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적도 지방의 반지름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 값은 작아진다. 그죠? 그래서 중력이 적도가 더 작고 극지방이 더 크다 라는, 중력은 극지방에서 적도로 갈수록 작아진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력은 지표면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작아진다. 자, 지표면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작아진다 라는 것도 봐도 돼.
예외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무엇이냐? 요거는 지구 반지름이 대략 6,400km입니다. 자, 근데 아까 여기 선생님 적었던 공식, 만류인력 공식 보면 G의 R제곱의 MM이에요. 자, 근데 이 반지름이 6,400이야. 근데 우리가 한 층, 보통 건물의 한 층을 올라갈 때는 3m 정도 올라간다라고 보는데, 이 3m가 올라갔다. 6,400km에 3m를 더해서 제곱하나, 더하지 않고 제곱하나,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뭐 건물 한 층, 두 층 정도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느냐? 1km 정도는 돼야 되겠죠, 최소. 그래야지 이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높은 곳이라는 거는 보통 이 높은 곳은 산악지형을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 중력은 떨어져 있어도 작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달과 인공위성에게도 중력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유낙하 운동이 나와요. 이 자유낙하 운동은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점점 어떻게 되냐? 속도가 빨라져서 바닥에 닿기 직전에 최대 속력이 된다. 그치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체를 놓을 때는 무엇이 있냐? 공기 저항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공기 저항이 만약에 무시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공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중력만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이 중력만 받으면 물체는 중력 가속도인 9.8 m/s 제곱이라는 값을 통해서 가속 운동을 하게 된다, 맞죠? 그래서 이 의미는 무엇이냐? 1초의 속력이 9.8 m/s씩 증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운동을 무엇이라 하느냐?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력을 받아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깃털이나 종이와 같은 가벼운 물체, 그 다음에 면적이 넓은 물체들은 공기 중에서 낙하할 때 어떻게 되냐? 얘들은 공기 저항을 받아서 천천히 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당연히 이 9.8의 가속도가 아닌 다른 가속도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깃털이나 종이 같은 애들이 어떻게 된다? 뭐 지우개라든지 공에 비해서 느리게 낙하를 하더라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자연낙하는 공 같은 경우는 아까 일정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본다면 어떻게 되냐? 공의 이동 거리가 점점 증가하고 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게 돼요. 얼마씩? 당연히 9.8 m/s씩 증가한다, 맞지? 자, 그래서 물체의 속력은 무게와 관계없이 매초 9.8씩 빨라지더라 라는 거고, 그를 통해서 공기저항을 무시하면 두 물체는 항상 이렇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뭐 이 페이지는 넘어가도 되고, 이 문제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했던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과제를 냈었다, 그죠? 그래서 중력은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 끊임없이 작용을 하고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항상 아래쪽으로 작용하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찍었던 사진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위치가 어떤지를 볼 수 있었고, 요 과제는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어떻게 된다? 라는 거를 봤다, 그죠? 그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자, 보자면 운동 방향은 나란하지 않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냐? 수평 방향과 수직 또는 연직 방향으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 수평 방향일 때는 힘이 없어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냐? 아까 맨 처음에 힘이 없을 때는 가속도가 0이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변하지 않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 혹은 연직 방향은 중력이 작용해요. 이 중력 때문에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되고, 이 자유낙하 운동은 뭐다?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운동을 통합해 보면 어떻게 된다? 포물선 궤도를 그리게 되더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야기했었다, 그죠? 자, 여기서는 뭐 이야기했었죠. 중력과 결국은 어, 회전할 때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관성이라고 불러요. 이 관성이 평형을 이루고 있지만 궤도가 더 커진다든지 속도가 더 빨라진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중력보다 관성력이 더 커져요. 그럼 관성이 더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는 우주로 날아가게 되고, 만약에 관성이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 지구로 낙하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보통은 1, 2년 주기로 조정을 해주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일정한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 무엇이? 인공위성이. 그래서 우주로 날아가거나 혹은 지구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보면 중력이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치느냐 봐보자. 자, 중력은 지구상의 모든 물체와 생명체에게 끊임없이 작용을 해요. 위로 던진 물체 같은 경우는 중력에 의해서 점점 느려지다가 다시 지표를 향하게 되고, 질소, 산소 등은 대기를 이루고 있어.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비나 눈의 형태로 지표를 떨어져 바다로 흘러가는 것도 당연히 중력 때문이겠죠. 자, 중력에 의해 흐르는 물과 빙하 이런 것들도 지표를 변화시킨다. 근데 이 변화시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얘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 물과 빙하가 이동을 하겠죠. 어디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얘는 지표면을 면과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 마찰에 의해서 무엇이 되느냐? 지표면이 깎여 나가요. 그래서 깎여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 중력이 변화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코끼리나 하마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간다, 그지? 그래서 이 무거운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강한 근육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강한 근육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단한 골격이 있어야지 이 코끼리가 서 있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중력에 적응을 하고 있고, 식물의 뿌리는 보통 중력을 받아서 땅속을 향해서 자라더라 라는 것을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중력의 끝이죠.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더 이야기해 준다면 우리가 중력 단원을 할 때 무엇을 했느냐? 그래프라는 걸 그렸어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 속도 그래프는 일정했다, 그죠? 자, 우리가 중학교 때 1차 함수를 배웠어. 1차 함수 배울 때 기울기라는 걸 배웠어요.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x의 변화량은 시간이고 y의 변화량은 속력 또는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뒤에 공간이 없어서 변화량이라고 그냥 적을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얘는 무엇이냐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가속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력이 작용할 때, 이 중이 그 중이 아니죠. 자, 중력이 작용하면 우리는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가진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의 기울기는 일정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특정 시간 t초다라고 한다면 이 t초 때는 9.8t라는 속도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요 아랫부분 삼각형의 넓이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가로 시간 t 세로 9.8t가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정리하면 4.9의 t 제곱이 된다. 그죠?
근데 얘는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 넓이는 시간과 속도이고 속 곱하기 c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리가 된다. 그죠? 그래서 이 거리는 무엇이냐?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자,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이동 거리다. 그죠? 이거는 무엇이냐? 낙하거리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낙하거리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해볼 수 있다. 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앞장에 가서 다시 설명해주면, 추가적으로는 이런 걸 이야기했었어. 시간이 있고, 속도가 있다. 이렇게 있을 때, 동일 시간 간격으로 얘들을 분리해보면, 이 동일 시간 간격, 만약에 1초다. 1초 간격으로 본다면, 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니까, 얘는 삼각형 한 개고, 얘는 하나, 둘, 세 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다, 그죠? 그래서 1대, 3대, 5대, 7의 비율을 가지고 물체가 이동한다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 무엇이냐면 얘가 5m 높이에 있고 얘가 45m 높이에 있어요. 자, 그러면 A가 5고 B가 A가 45m고 B가 5m 높이에 있어. 그럼 B를 1로 본다면 A는 1의 9배다. 그죠? 1대 9잖아. 그래서 얘가 시간이 1초 걸린다면 얘는 어떻게 되냐? 다 더해서 9가 되는 거. 요렇게 더해야지 9가 된다. 그죠? 그래서 얘는 3초가 걸린다라는 걸 알 수 있어. 3초가 아니고 시간이 3배가 걸린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자, 근데 이 시간 5m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5m는 몇 초 동안 이동한 거냐? 라고 해버리면 여기서는 9.8 대신에 중력과 속도를 10m/s 제곱이다 라고 한다라는 조건이 주어질 거예요. 아마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그러면 얘는 아까 전처럼 하면 10 곱하기 t 제곱이 된다. 그죠? 그래서 얘는 5t 제곱이 되고 이 결과가 1은 t 제곱이 돼요. 따라서 t가 1초가 걸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3초가 걸린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A와 B가 바닥에 동시에 닿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2초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1초 동안 떨어지는 거리를 잡아줘야 되겠죠. 자, 근데 항상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얘가 B 있는 위치에 왔을 때 B를 놓으면은 두 개 동시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틀렸죠. 왜냐? 얘는 2초 동안 낙하하면서 속도가 붙어 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고 얘는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B보다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게 됐죠. 마지막 1초 동안은. 그래서 그 거리가 어떻게 되냐? 2초 동안 떨어진 거리. 여기 2를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5 곱하기 2의 제곱 해서 5, 4, 20. 낙하 거리는 20m가 되고 남은 거리는 25m가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들었던 중력 단원 핵심 요약입니다. 자, 요 내용들 잘 숙지하고 뭐 추가적으로 중력과 관련된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중간고사 잘 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험 잘 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